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극도의 대립, 대치 상황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지금 확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상하원이 있는 의회에서는 번역센터를 운영하면서 중국과의 여론전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얼마나 많은 경계심과 그리고 혐오를 갖고 있는지를 참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의회가 번역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중국과의 여론전을 지금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제한의 전쟁, 초한전이라 그러죠. 영어로 표현하면 unrestricted warfare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초한전의 규모가 지금은 인지전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요 무슨 뭐 심리전을 한다면서 뭐 전단을 살포한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또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전파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갖다가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을 전개해 왔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선 인지전이라고 그럽니다. Cognitive Warfare라고 해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적들을 전염하고 적들을 무너뜨리는데 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미국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공세를 퍼붓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그 번역센터까지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하면서 중국과의 대여론전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얘기예요. 지금 특히나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경우는 중국에서 밀려들어오는 그 인원뿐만 아니라 거의 뭐 무차별적으로 대한민국의 언론, 여론, 많은 댓글 이런 것에 있어서 중국의 끊임없는 침탈과 그리고 횡포가 대한민국 인터넷 시장비에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경각심을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이런 그 인터넷선을 종국에 가서는 단절해 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4월 11일 미국의 상하 양원은 정부 내에 번역 및 연구 기구를 설립하여 러시아 및 중국의 미국 안전과 이익에 관련되는 자료를 번역을 해서 대중들의 이해를 돕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사악함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미국인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인지전에 대항하는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미국 고위직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법안은요. 영어로 Open Translation Center Act라고 번역 공개센터법이라고 좀 정했는데요. 이 법안을 공동으로 제안한 의원들은 하원의 정보 연구특설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호아퀸 카스트로라는 인물 그리고 하원 중국문제특설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퍼 그리고 민주당의 상원의원인 세나터 토미 벌드윈 등이 함께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법안은 인지전, Cognitive Warfare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대만대학교 정치학과의 진세민 교수, 천시민 교수는요. 기자에게 대중들이 이러한 자료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중국, 러시아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서방 국가에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고 또 서방 국가의 자유민주 및 다원화된 사회 매체에 침투하여 가짜 정보를 확산하고 있음을 지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틱톡, 다들 아시죠? 틱톡 같은 그 잘못된 정보로 미국 등 서방 사회의 여론을 오도하여서 중국, 러시아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서방 국가의 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 대항기구를 설립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상을 알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싱크탱크 자문위원회 오슬치라는 분이 있는데요. 우서쯔라고 발음합니다. 이 우서쯔는 기자들에게 또한 중국은 장기간에 걸쳐 민주국가에 침투하여 정보를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다. 이번 미국 의원들의 번역센터 운영은 사회 대중들에게 정확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판단 수준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사악함, 중국의 비열함과 더러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중국이 국제적으로 점점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이고 미국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서 즉각 상대의 원시 자료를 읽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바로 미국의 입장입니다. 진세민 천시민 교수는 동법안이 현재 미국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미 2018년 미 정부 측 전략 보고서에서 분명히 중국이 국제 질서를 바꾸려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서 무역이나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를 비롯해서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의 능력을 추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오슬치 자문위원, 우서쯔 자문위원은 최근 미국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죄악상을 깊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미국인들도 중국에게 부정적 인식이 증가 추세가 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조사 결과도 같은 추세임이 드러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감과 반감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점점점 고립되어 간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전 세계적인 앤티 차이나의 경향이 뚜렷해지자 이미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남해 일대에서 침략 본성을 드러내고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부 소국에게는 경제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는 자세라는 점이죠. 일례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 중국에게 대항을 하자 중국은 무지막지한 경제 제재를 퍼부었습니다마는 결국에 승리는 리투아니아가 했습니다. 자유민주 진영 국가에게는 예고작용과 미래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민 교수는 러시아는 중국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에 더욱 가까워졌다. 그리고 대만과 일본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틱톡 같은 가짜 뉴스를 없애야 한다면서 각국이 미국의 방법을 따라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슬치 우서쯔 자문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부정적 자세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입법 활동이나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더 많은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만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따라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포럼이나 G7을 위시한 각종 국제 조직을 활용한 다양한 방어 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중국의 침투에 대적할 체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가 자기들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만은 뭐든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이용한 사업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2년 전부터 대번역 운동, 따파니 운동 이것을 통해서 중국 내부 진상을 정확하게 외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보다 앞선 3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카톡을 통하여 재능 기부 형식으로 중국 내부 소식을 매일 번역하고 전파하는 1인 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미 1000여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국산이라서 소중할 줄 모르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잘 숙지하고 중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기전에 대처하는 좋은 소재로 활용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분께서 번역해서 매일 전파하고 있는 이 자료를 통해서 늘 새로운 소식, 새로운 평가, 판단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리면 더 좋겠는데 또 이것을 봉사하시는 이 분을 제가 또 감히 제 입에 올린다는 것이 지금 적절치가 않아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CCP,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6.25 전쟁 당시에 정말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숫자로 우리 한반도를 점령해 왔던 자들입니다. 즉 중국의 이 인민해방군들은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압록강을 넘어와서 우리를 침범했죠. 즉 우리가 절호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를 이 중국 인민해방군들 때문에 통일을 방해를 받았던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독재 정권에게 핵무기 그리고 각종 탄도탄, 미사일 기술 등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러면 곤란하죠. 특히나 그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던 2017년 그 무렵에 우리 비밀 요원들은 북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체 연료를 확인을 했어요. 어디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만든다는 것을 확인도 하고 이것을 화재를 빙자해서 모조리 다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애국심이 특별했던 당시의 국가정보원장 서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서훈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이런 일을 못하게 막았죠. 덕분에 북으로 들어가는 고체 연료를 그냥 근본을 다 날려버리고 북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1992년, 3년, 4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그 멍청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 김영삼 할배가 도대체가 우리 민족끼리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시 클린턴 정부가 박살내고 잿더미를 만들려고 했던 그 추진 계획을 김영삼이 나서서 막았습니다. 물론 당시 국가정보원에 전신했던 국가안전기획부에서도 지휘부에서 아주 열심히 김영삼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서
꼬랑지를 흔들고 아첨만했죠. 그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오늘날과 같은 핵무기, 핵폭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 건달 불황화 수준이었던 김영삼을 이어서 김대중 씨 역시 2000년도 6.15를 한다면서 김정일에게 5억 불 상당의 현찰과 함께 수많은 현물들을 지원을 해줬고, 또 김정일과 만나고 내려오면서 그렇게 많은 걸 지원해주고서 하는 소리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지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다라고 국민들을 새빨간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핵무기의 위험한 그 협박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거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숙제인데, 과연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 한국 대사로 나가 있는 분이 국정원 출신이고 해서 그 양반 영어도 잘해요. 스페인어도 잘하고. 가면은 뭔가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언어는 사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언어보다, 즉 랭귀지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뭘까요? 가치관입니다. 사상관, 이념관, 역사관이 제대로 있어야만 이와 같은 그 국가를 재난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방송에 또 제재가 될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꼭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인지전, 중국의 초한전을 대비해서 지금 미 의회는 이렇게 새로운 번역센터까지 운영하면서 국민들을 계몽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할 수 없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이미 2009년도부터 중국 공산당 그 냄새나는 발바닥 밑에 깔려 있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2019년도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장 신분으로 북경으로 가서 중국 공산당 학교,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국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이 한중 의원연맹이 하는 이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중국 공산당 발굴안에 자원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중국의 색을 빼고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반중 친미를 하지 못하고 친중 반미의 경향으로 흘러가다가는요,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뭐 발목 접질리는 정도의 사고가 아니고요, 본인의 목숨이 제거되는 그런 사고들이 도처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이 촛불 난동으로 해서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서 정권이 끝났었죠. 당연히 불법으로 탄핵을 한 것입니다만은 가장 큰 패인 중에 하나, 박근혜 정권의 패인은요, 자, 사람을 잘못 썼죠. 무슨 외교부 장관이니 국정원장이니 뭐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이런 곳곳에 쓴 사람들이 이제 실력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통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예지력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 장관 윤병세, 국가안보실의 차장 뭐 김규현, 뭐 국가정보원의 뭐 이병기, 이병호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보직에 앉아 있었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초유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고,
본인들도 지금까지 아마 고통을 좀 어느 정도 받고 있을 겁니다. 즉 일을 해야 할 시점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그런 망조가 들고 본인들 개인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의회의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면서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